안녕하세요. 어제 9일자로 G20 재무장관 미팅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종료되었잖아요. 미 재무장관 머누신이 CNBC와 인터뷰하면서 많은 중요한 쟁점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를 바탕으로요, 위안화 환율 움직임을 전망하고자 합니다. 덤으로 원 환율도 살피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미국과 패권 전쟁에 휩싸인 중공이 관세로 얻어 터지고요. 화웨이 등 대표 기업들이 하나씩 개별적으로 저격을 당해서 문 닫기 직전으로 몰리고 기술이 차단당하는 이런 심각한 형국입니다. 관세 부분은요, 2,500억 불에 25% 이제 처맞고 있고요. 물론 일부 품목은 USTR, 즉 미 무역 대표부가 15일까지 기존에 10% 적용되는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아마 이거는 어떤 미국 내부의 행정 절차적인 것을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6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 시진핑 서밋, 터시 서밋, 여기에서 중공 측 태도 변화 없다면 추가로 3천억 불에 대한 최대 25% 관세 부과 지금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누씨는 어제 중공 인민은행장이죠, 이강하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협상 타결을 위한 중공 측 요구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공은요, 미국 측 요구를 100% 그대로 수용하거나 아니면 말거나 이렇게 선택할 뿐입니다. 중공은 미국의 이러한 태도를 갖다가 불링 비헤이비어다, 즉 힘센 미국이 힘도 없는 중공을 못 살겠구나, 아주 못된 짓이다, 이거 좀 바꿔달라, 이렇게 이제 애걸복걸을 한 거죠, 지금까지. 중공이 좀 양보를 하면은, 아니, 미국도 좀 양보를 해서 서로 이익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협상하자 이겁니다, 중공은. 그래서 이게 상호 이익이다, 상호 협력이다, 우리도 좀 존중해달라, 이렇게 찔찔 짤고 말이죠, 애걸복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중공이 과거 수십 년간 거짓말하고 뒤통수 깐 것처럼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다, 그 말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우선 위안 환율에 대한 중공 당국의 딜레마 상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요, 위안 환율 그래프 한번 보시면 관세 전쟁 이후로 대략 6위안 초반에서 7위안 건방으로 적어도 10%가량 지금 올라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위안 환율이 오르면요, 수출업자들은 환율 상승분만큼 관세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즉 관세 25% 미국이 때리면요, 환율 10% 오르면 실질 관세 효과는 15%에 불과하고요. 이 정도를 중공이 보조금 지불을 해버리면은 중공업체들은 일억 완벽하게 관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은 모든 수출업자에게 혜택이 되고요, 보조금은 업체마다 이제 선별가 지급되니까 선별 효과 나겠죠. 중공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는 보조금 지급 사실, 이거는 트럼프가 트윗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무 근거도 없이 트윗에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트럼프는 세계 최고급의 정보를 트윗을 통하여 세상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환율 상승하면은 수입 물가 오르게 되고요, 달러 표시 외환 보유고 감소하게 됩니다. 모든 외환을 달러로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이 관세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에 미국은 눈을 부릅뜨고 위안 환율 중공 당국이 조작하는지, 즉 올리는 거 아닌지 감시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실제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쟁점이 되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중공 당국은 맹세를 했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절대로 위안 환율 조작하지 않겠다, 즉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겠다, 고의로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머누슨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위안 환율이 올라간 것은 중공 당국이 고의로 환율을 올린 것으로는 평가하지 않고요, 중공 경제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사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위안 환율이 내려가는 것은 미국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환율 조작이 아닙니다.
중공이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수출 경쟁력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중공 당국은 환율이 변화 없이 안정되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즉 시장이 가장 현명한 집단입니다. 어느 세력도 시장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천재들이 버글버글 하겠지만 시장에 비하면 이들도 애송이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물며 중공 깡통들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유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걸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조금씩 오르게 되는데 중공 당국은 이를 마냥 두고 볼 수만 없는 겁니다. 미국이 겁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환율을 내리려면요, 외환 보유고 사용해야 됩니다. 즉 달러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환 보유고를 사용하면은 결국에는 환율 방어 한 일정 기간 하다가요, 외환 보유고 너무 많이 줄어버리면은 그냥 외환 위기 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도 근심. 그렇다고 외환 보유고 투입해서 내릴 수도 없고요. 이게 딜레마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죽이겠다고 작심하고 폐기되는데 어째 살아나겠습니까? 자, 이제 시장이 왜 유한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지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전에 제가 최초로 이거 분석한 것과 크게 달라지질 않습니다. 지금 시장 변수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 과정과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패권 전쟁은 중공 경제가 충분히 망가지고요, 또 중공을 대체하는 경제가 충분히 성장을 하고, 이런 목표를 이제 새 판을 짜는 중인데 이 판이 완성되기까지 계속될 가능성 높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전제로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제가 달라지면은 새로운 분석 모델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관세 정벽을 일단 수출을 감소하게 됩니다. 대미 수출 중심으로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점차 세계로 확산된다는 겁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수출 감소는 이미 데이터로 확인되고 중공 당국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화이트 페이퍼 발표할 때 이렇게 다 인증을 했었죠. 그러나 아직 FDI 감소는 데이터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저는 감소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모두 달러 공급 감소 요인입니다. 앞으로 수출 감소는 더 가속될 겁니다. 관세 부과 효과 본격화되고요. 중공에서 생산 수출하던 기업들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나 멕시코 등으로 철수하기 때문에 이들이 담당하던 생산, 수출, 고용 모조리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중공에 진출하였던 외국 기업들 중심으로 철수하겠지만 중공의 토종 기업들도 경쟁력이 있다면, 즉 알짜 기업들은 떠난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중공을 떠난다는 사실, 이거는요, 이와 관련된 넘치는 보도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 확인하고요, 문우신도 어제 CNBC 인터뷰에서 확인했고요, 베트남 정부 발표자로 또 말레이시아 정부 발표자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크로스 체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중공 떠난다는 사실은 이제는 팩트라고 봐야 합니다. 기업들은 철수할 때요, 위안을 달러로 환전하여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즉 달러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중공은 기본적으로 식량, 에너지, 필수 중간재, 필수 소비재 수입해야만 하고요, 이것은 달러로 결제해야 합니다. 즉 기본적인 달러 수요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약하면은 중공의 달러 공급은 계속 감소합니다. 그런데 달러 수요는 줄일 수가 없고 오히려 급증할 수 있습니다. 중공 탈출 기업들 달러 수요 때문에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중공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살포해서 부양조치 취했는데 또 앞으로도 추가로 부양조치 취할 가능성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중공 내부의 거품을 더 키우는 악수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유한 환율 상승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화웨이 등 중공 대표 기업들 개별적인 저격이 지속되면서 이들이 담당하던 생산, 수출, 고용, 소득, 소비 싹 사라집니다.
무섭습니다. 이거 진짜. 중공이 중공 내 외국 기업들에게 미국 편에 서지 말라든가 화웨이와 거래 계속하라는 식으로 압박한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예. 미국이 화웨이 주기 계속하는 한 이거 아무 소용없는 짓거리입니다. 예. 가령 화웨이 통신 장비나 화웨이 폰에 화웨이 독자적인 기술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요. 미국의 핵심 필수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공급을 끊어버리면 나머지는 아무리 많아도 쓰레기일 뿐입니다. 예. 중공이 5G 지난주에 면허 주고 시작한다고 하지만 결국 미국이 풀지 않으면요. 중공의 5G는 뒤죽박죽 엉망진창 될 것이고요. 돈만 날리게 될 것입니다. 예. 키는 미국, 즉 트럼프가 쥐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미중 무역 협상에서 화웨이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마치 그 무역 협상 타결되면 화웨이 풀어줄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는데 글쎄요, 이게 매우 의문입니다. 물론 풀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풀기 위해서 중공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엄청날 겁니다. 예. 지금까지 무역 협상에서 얻은 전리품보다 화웨이 죽여버리는 게 더 큰 전리품이 될 수 있을 텐데, 예? 문우슨이 일본에서 한 말은 말이죠. 협상 타결 시 화웨이 제재 해제된다는 거 이게 아니고요. 정확한 워딩은 화웨이 건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이어서 무역 협상과는 별개의 논점이고 그 다음에 이걸 풀기 위해서는 무역과는 또 다른 안보 이슈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논리이고요. 다만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함께 취급할 수도 있다라고 이게 밝힌 것은 무역 협상의 준공이 성실히 임하면 화웨이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국무장관, 각국 대사들이 연일 화웨이 퇴출 작전, 글로벌 노력 집중하고 있는데 다 잡은 화웨이를 트럼프가 살려주겠습니까? 저는 의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G20 터시 서밋에서요 진전이 없다면 추가 관세 가시화되면서 유한 환율 7 금방 돌파해버리겠죠. 추가 관세 25%까지 순차적이든 일시적이든 올라가면은 연말까지 8 돌파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중공 당국은 필사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설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외환 보이고 다 풀어야 되거든요. 위에서 본 것처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어느 순간 중공도 환율 방어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바로 통화보조금 상계 관세를 추가로 때릴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예. 환율 조작국 지정보다 이것이 더 직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미국이 이러한 신무기를 개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공의 경우에는요, 기업들이 철수를 하고 신규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은 효과가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강력한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통화보조금 상계 관세라는 신무기를 미국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요, 외환 환율 상승은 더 가속될 겁니다. 그래서 중공은 기업들 철수를 막기 위해서 온갖 꼼수 총동원 하겠죠. 예, 때로는 협박도 할 거고요. 자본 통제도 점점 더 강화할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철수를 고려하는 기업들은 일찍 떠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러나 이 모든 꼼수는 결국 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즉 패권 전쟁에서 중공이 사용할 수 있는 결정적 한방, 게임 체인저 이런 거 없습니다. 기업들은 형해화 전략, 즉 소극적으로 투자 안 해버리고요, 생산 줄여버리고 고용 줄여버리고 중공 내 사업장 껍데기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예. 기껏해야 중공 내 내수 충족할 정도로만 생산하고요, 수출용 대량 생산은 중공이 하는 해외에서 생산하면 그만입니다. 중공 설비 쓰레기 되는 거 비용으로 손실 처리하면 됩니다. 중공은 시장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의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정책은 달러화 약세 요인입니다. 즉 위안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라는 것은요, 효과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관세 부과와 같은 효과입니다. 중공은 위안화 강세가 되어도 악재, 약세가 되어도 악재. 이것이 바로 거품 경제 중공이 당면한 딜레마 상황입니다. 이 딜레마 풀 수 있는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공의 최적 대응 전략 이런 거는 지금 논하지 않습니다. 그거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공이 여러 전략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효과를 논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공의 대응 전략은 매우 멍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갈 공명이 인해 준수를 써도 패망할 수밖에 없겠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요, 여전히 위안 환율 상승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물론 특시 서밋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 위안 상승 경로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위안 상승은 유효하다고 저는 봅니다. 원 환율 상승 경로는요, 위안 환율과는 약간 구조가 다르다고 봅니다. 한국 경제가 미국으로부터 관세 공격 받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 경쟁력은 우수하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여기는 이견이 없는데 문제는 한국의 내부에 있습니다. 즉 고비용 저효율 경제 구조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 한국에는 투자 안 하고 한국은 투자 회피처, 투자 기피처가 되었고요. 베트남이나 동남아나 세계 다른 곳에 투자해버린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 투자 매우 활발합니다. 한국에는 투자 안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국에서 회사 키워봤자요, 죽고 나면 최고 사율 65% 상속세로 다 강탈당하는 구조입니다. 즉 사유재산 실질적으로 부정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롯해서 유류세 등 온갖 세금, 온갖 공과금, 고비용 구조에다가요, 임금마저 거의 너무 높습니다. 이거 노동시장은 거의 사회주의화 되어버려서 사실상 기업들이 노조를 끓이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여기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한국 투자하는 기업들은 멍청하다는 증거입니다. 투자 안 하죠.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분석 영상 많이 다루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분석들은.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요, 유수 기업들이 투자 안 하고 떠나고 투자해봤자 내수 기업만 투자한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가령 5G 투자는 하겠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수 투자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떠난 기업들이 담당하던 투자, 생산, 고용, 수출, 소득, 소비 싹 사라집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수출하던 물건 수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 계속 감소하게 되고요. 달러 수요 계속 증가하는 요인이기에 원화 환율도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점은 기존 분석과 동일한데요. 여기서 최근 한국 경제 리세션 가능성 대두되고 있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한국도 결국 금리 인하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지금 KDI를 비롯해서요, 여러 연구기관에서 금리 인하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당연히 검토하겠죠, 이거. 그러나 한국에서 투자 안 하는 이유가 금리가 높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금리 내려도요, 기본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요. 대신에 금리 인하는 환율 상승 요인입니다. 그래서 덕보다 오히려 실이 더 클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환율 상승하면 수출 증가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석이 앞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수출 기업 자꾸 한국 떠나는데 공동화 되어 버리는데 환율 상승은 수출 정대보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경제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앞으로 냉철하게 추적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투자 전략은요, 기본적으로 달러 선물 ETF 롱 포지션, 즉 매수해서 보유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같은 인버스 상품으로 적절하게 해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점들은 오늘도 신나게 놀자 시간에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분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듯 한데요, 이런 유수한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그 다음에 중공이 망가지는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국가적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진행되는 사실, 드러나는 사실을 기초로 그 경제적 효과를 냉철하게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